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하고 이제 책 한 권 같이 얘기할 텐데요. 그동안 주로 경제서적을 했는데 요즘은 좀 인문서적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살아야 있는 사람 중에 지혜가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추론해 보면 이제 오래 사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지혜가 많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오랜 많은 또 사유를 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녹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5년에 미국 코넬 대학교의 사회학자죠. 칼 필레머, 이분이 이제 유명한 책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았더라면,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이제 이 교수가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말하는 삶의 지혜 정수를 이제 뽑아냈거든요. 예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직업을 고를 때 돈을 많이 주는 직업보다는 즐거운 일을,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라. 살아보니 그게 중요하더라. 배우자를 고를 때는 한눈에 반하는 이런 상대보다는 취미도 같고 대화가 잘 되는 이런 상대를 골라라. 오래 살아보니 그게 중요하더라.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런 선택의 순간에는 사실 그릇된 결정을 하기가 쉬운 얘기거든요. 오늘은 이제 맥락이 비슷한 책인데요. 연세대 이제 김영석 명예교수님께서 쓰신 이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김 교수님은 이제 1920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올해 이제 만 99세, 내년이면 100세 딱 되시죠. 이 책을 쓸 때는 97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년 가까이 살아오신 그 노 교수의 이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김 교수님은 크게 이제 4가지 주제로 본인의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데요. 행복론, 결혼과 가정, 우정과 종교, 그리고 돈과 성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인생의 주제들이 다 담겨져 있죠.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주 평이하게 독자들하고 대화하듯이 본인의 인생 철학을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메모한 거 보면서 이 책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행복론이 제 1장인 행복론인데, 김 교수는 이제 물질과 권력, 명예, 이런 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돼서 정신적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산층이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노년을 바라보는 김 교수의 시선은 새롭습니다. 저희는 그냥 노년하면 현역생활 다 끝나고 그런 시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김 교수는 100세를 살아보니 60세에서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누구나 이렇게 황금기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 책을 김 교수님이 집필했던 때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97세인데 건강관리 하시는 얘기를 하거든요. 참 대단하십니다. 하루에 50분 정도 걸으시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3번 정도 수영을 하고, 또 이동하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김 교수 얘기를 들으면 꾸준한 운동, 건강관리가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고령화 시대인데 우리나라 굉장히 고령화 속도 빠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노후생활법에 김 교수는 뭐라고 조언할까요? 앞에서도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은 늙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지식을 넓혀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 일본에서 실시한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인용이 되는데,
중요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60세 중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더냐, 여러분 시대에. 그랬더니, 세 부류를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공부를 시작한 사람, 60세 중반에도 공부를 시작한 사람,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 공부, 취미 활동, 봉사 활동.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김 교수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허송세월하듯이 노년기를 보내면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100년을 살아본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권의 책이 생각났는데, 유명한 책이죠. 린다 그레튼 교수가 쓴 100세 인생. 린다 그레튼은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령화 세계 시대가 되기 전에는 사실 삶은 1단계였어요. 교육받고 일하고 퇴직하고. 사실 그러면 이제 뭐 60대 퇴직, 인생의 노년을 좀 즐기다가 이제 사망하는 1단계 삶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육받고 일하고 퇴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교육받고 다시 일하는, 재취업하거나 창업해서 일을 하는 그런 다단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지금 고령화 시대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1단계 삶을 마친 이후에 자신 스스로를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변형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야 건강하고 즐거운 그런 노후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린다 그레튼의 얘기인데, 김영석 교수 얘기랑 동일하죠. 공부하고 취미활동하고 뭐 봉사활동 이런 걸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100세 가까운 분 중에서 이런 책을 쓰신 분이 많지 않잖아요. 이게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왕성한 저작 활동을 하시는 김영석 교수이기에 그분의 이제 지혜를 이 책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당사자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생생한 공감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추천해 드리거든요. 읽어보시면서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지. 사실 이 책은 꼭 뭐 노후를 바로 맞을 사람한테만 유용한 게 아니고 젊은 층들도 앞으로 긴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미리 살아보신 분이 얘기해 주신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